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일부러 안 올렸는데 아시겠지만 시장이 아마 당장, 그러니까 향후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간히만 이제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이 있나, 이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과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나, 이런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될 거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난 영상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영상을 이어서 오늘도 좀 약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중심을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다루지 않는 코인에 관련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이제 따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코빗의 이 CTC 크레딧 코인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업비트 마켓의 원화 마켓에 CTC가 상장하고 나서 빗썸에서는 태클을 걸어서 유의 종목 지정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똑같은 닥사인데 왜 코빗은 이거를 지금 상황에 장세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거를 상장을 시켰냐. 코인 자체가 멀쩡하다는 의미예요. 그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포텐셜을 보시면서, 나이지리아의 어떤 그 포텐셜을 보시면서, 진중하게 중심을 잡으시면서 잘 투자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걸 추매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옳고 그른 거는 판단하고 이제 중심을 잡자는 의미에서 먼저 영상 전반부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벡트에 관련해서 좀 약간 거의 뭐 집착하다시피 막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EDXM이라는 이 거래소 아시나요? 월가의 거대 금융기업들이 EDXM을 통해서 몇몇 개 코인을 이제 거래를 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벡트라는 데랑 EDXM이랑 이게 또 연결돼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스타벅스하고 합쳐가지고 요거를 만들어내죠. 요거를 이 벡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리둥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BTC ETF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오히려 BTC ETF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클이나 이런 친구들이 올라갔다 또 얘네들까지 또 하락을 하고, 1차로 통수 치고 2차로 통수 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작년 한 해와 올 초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이 코인들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좌가 오히려 불어났을 거예요. 사실 엄밀히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벡트랑 EDXM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세로 그러고 뉴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아니 비트코인 ETF 승인됐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선 이거를 뭐 용인해 준다고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거를 뭐 용인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거를 다시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그러니까 이 길을 올곧게 가야 되는데 올곧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나가기 전에 이 WRX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잘 들고 계세요. 괜히 이리저리 휩싸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일단 승인이 됐어요. 뭐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 대중을 어떻게 취급하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놀까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더리움 ETF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더리움 ETF 갖다 역지값을 끌어올려요. 대중들의 기대 심리를 증폭시켜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또 어느 정도 올려놔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가격이 급등하지만 SEC는 비트코인보다 덜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 부정적인 뉴스를 JP모건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거 불명확해. 이거 확실히 상품이라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뉴스에 막 이렇게 쏟아져요. 거기다가 이더리움도 조정 장세까지 들어가요. 이러면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일이 어리둥절 하다 보면은 그냥 큰 결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벡트라는 데랑 EDXM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이 중심 세력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관여돼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건지 뭐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관해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1월 14일 날 저녁에 오후 6시 12분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예요. 더 큰 범주예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복학습.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주요 구성원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백커들이 누구냐. 일단 월가의 금융계 최상부에 있는 그분들, 골드만삭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여기서 뭐 크레딧 스위스는 뺄게요. 여기 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JP모건 일단 JP모건, 골드만삭스 껴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얘기가 끝난 것 같고,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랑 UBS, 뭐 시티, 하여튼 이들이 이제 여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후원자예요. 뒤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크립토 관련해서 이 정보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110여 개의 코인을 여기 이제 나열을 해놓습니다. 주식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여기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한 110여 개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보면은 알고랜드도 있고,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은 코인들만 이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아발도 있고, 뭐 크로노스, 크립토닷컴, 뭐 디센트럴랜드, 도지코인, 엔진, 뭐 이오스, 리스크, 라이트코인, 뭐 니어 프로토콜, 스토리지, 스텔라, 솔라나, 시아코인, 뭐 기타 등등 코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바이낸스, BNB,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SV, 골드, 호라이젠, 이오스, 뭐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뭐 해서 네오도 있고, 오차일드, 폴카다, 트론, 뭐 테조스, 테라부터 해가지고 비체인, 유니스왑, 기타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이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카르다노, 뭐 체인링크, 컴파운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리플도 있고 지캐시도 있고, 이게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한 110여 개 정도 돼요. 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이제 여기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만 2만 개 코인 중에 110여 개로 추려진 게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에요. 그 중에 보세요. 이 벡트가 커스터디를 하는 코인은, 이거는 기관 전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벡트는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하죠. ICE가 이 모체니까, 이 두 개의 모체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뉴욕 증권법에 따라서. 이거는 홈페이지 내일 상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저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여기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2023년 11월 15일 날 이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한 번 더 보다가 한 가지 제가 놓쳤던 걸 발견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벡트의 이제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중점을 둘 거고, 11월 15일 날 커스터디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걸 이제 벡트가 발표를 한 거예요. 도지하고 시바이노 해가지고 이제 몇 개 코인을 추가해서 이걸 할 거야. 이 서비스를 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제 무슨 얘기가 여기 나와 있냐면, 기사의 이제 중반부에 가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벡트는 파트너십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트가 파트너십을 개발을 한대요. 월스트리트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 마켓, 이거 EDXM 말하는 거거든요. 청산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처음에는 백업 적격 관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기서 그래서 알게 됐죠. 제가 이거를 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냐면, 현재까지 EDXM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단 3개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CH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BCH는 어느 순간 패대기 쳐졌죠.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러니까 ETF 확률이 높은 코인의 범주가 EDXM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라이트코인 뭐 기타 등등 이제 BCH 기타 등등이 될 텐데, EDXM은 뭐 아시겠지만 블랙록을 중심으로 해서 시티뱅크,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기타 등등 이 월가의 금융 세력이 만든 게 EDXM이에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EDXM이 이 벡트의 백커 역할을 할 거다. 이거랑 이제 청산 및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이거를 보관 서비스를 할 거다. EDXM이 벡트에 있는 코인들을 이 사람들이 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결론 지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벡트죠. BAKKT. 여기는 이제 벡트예요. 벡트는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 한다는 거는 일단 본인들이 거래하는 거에서 한 단계 위 범주예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금융법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노, 요렇게를 이제 거래를 시키잖아요. 그죠?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키잖아요. 한마디로 이 코인들을 인정했다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이 코인을 예치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해 줄게. 그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벌써 필터링 2, 3중을 넘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벡트의 전신이 어떤 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EDXM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8개 코인은 아마도 향후에 EDXM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관리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매칭이 안 되나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ETF의 명확성에 관련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언급이 어느 시점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끄집어내고 지금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빠지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축으로 해서 뭐 알트의 제왕이니까 실제로 진짜
ETH의 ETF가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시세는 아마 더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ETC도 마찬가지고 시세를 10만 원 언저리까지 아마 분명히 끌어올렸을 겁니다. 이더리움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락을 시켰겠죠. 근데 근거값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고 미온적인 조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뉴스를 던집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을 크게 조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역치값은 크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100인데 기대 심리의 80%, 70%, 50%밖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요동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중요하냐. 시세가 당장 올라야지. 아니 이 사람들이 관련돼서 본인들이 커스터디를 하고 본인들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정한 코인인데 뻔한 거죠. 중심 못 잡는 시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베리 실버트가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다. 도지도 일론 머스크를 배제하고서 생각해도 이미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다. 그 반증이 구찌사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받는다는 거죠. 뭐 구찌사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받진 않지만 어쨌건 이거를 EDXM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기 정답이 있죠. 어쨌건 이런저런 일들이 사태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월가의 금융 세력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이거를 이제 보시고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에 관련해서 이미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거는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